며칠 전 기사에 대만의 TSMC가 미국의 대규모 파운드리 공장 투자한다고 발표했죠. 삼성전자와 TSMC는 파운드리 경쟁 회사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가 세계 점유율이 한 17%대까지 파운드리 점유율이 나왔었는데 지금 15%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이 편중되어 있는 것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는 그 돌파구로 파운드리 사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1위 업체 대만 TSMC의 이 독주의 점유율 격차가 다시 또 벌어졌습니다.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17%대였는데 애플 아이폰 14에 탑재된 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이 물량을 수주한 TSMC는 3분기에도 11%가 넘는 매출 증가율을 나타냈어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제자리 걸음을 보이면서 이 두 회사의 점유율 격차가 무려 40%를 넘게 됐습니다. 고객 수에 있어서도 TSMC는 파운드리 고객이 535개 기업이에요. 535개. 반면에 삼성전자는 100개 기업입니다. 그러면 한 5배 이상 차이가 나죠. 고객 수에서도. 완전히 TSMC가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점유율이라든지 고객 수에서. 삼성전자의 이 고객 수는 지난해 기준 100개사에서 2026년까지 300개사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인데 계획뿐이지 이거를 실현하게 되면 정말 대박이 날 거예요. 3배로 늘어나는 것이니까. 올 3분기 삼성전자의 이 파운드리 매출이 55억 8,400만 달러. 전 분기 대비 0.1% 매출이 줄었습니다. 파운드리 매출이. 그런데 시장 점유율로 따져보면 많이 줄었어요. 직전 분기에는 16.4%였는데 지금 이번에 3분기 보니까 15.5%로 0.9% 줄었습니다. 올해 1분기에도 16.3%였어요. 그러니 직전 분기에 2분기에 16.4, 1분기에 16.3, 근데 3분기에는 15.5%로 뚝 떨어졌어요. 이것이 작년에는 17%대를 유지했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15%대로 떨어진 것은 2020년 1분기, 그때가 15.9%였습니다. 그 이후 2년 6개월 만에 2020년 1분기 15.9%보다도 더 많이 떨어졌죠. 15.5%니까. 반면에 TSMC 3분기 파운드리 매출은 201억 6,300만 달러. 2분기보다도 매출이 11% 증가했습니다. 시장 점유율도 1분기 53.6%에서 2분기 53.4%로 0.2% 떨어졌다가 3분기에는 56.1%로 2.7%나 상승했죠. TSMC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격차, 이것은 2분기 37%에서 3분기에는 40.6%로 더 벌어진 상태입니다. TSMC 매출 이 성장이 주로 7나노 이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꽤 중요해요. 초미세 공정 경쟁에서 여전히 TSMC가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현재 7나노 이하 파운드리 공정을 운영 중인 곳은 세계에서 TSMC와 삼성전자 뿐입니다. TSMC에 따르면 이 회사가 지난 3분기 밝힌 공정별 이 매출 비중은 5나노가 28%, 7나노가 26%, 그러니 7나노보다 5나노가 매출 비중이 더 크죠. 애플 아이폰 신제품 출시 이 영향이 더 컸습니다. TSMC는 아이폰 관련 주문 덕분에 3분기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파운드리 업체 대부분이 고객 주문량 감소 등의 영향을 받았는데 TSMC만 아이폰 신제품에 따른 이 강력한 수요로 상승세가 두드러진 것입니다. 삼성전자나 신형 아이폰 시리즈 관련해 이 부품 수요에도 또 원화 약세에도 일부 영향을 받아서 점유율이 지금 15.5%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TSMC와 삼성전자를 포함한 글로벌 10대 파운드리 업체 3분기 매출이 352억 1천만 달러, 전 분기보다 6% 증가했습니다. 근데 4분기에는 파운드리 업황이 다소 부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 또 중국의
코로나 이 억제 정책, 또 높은 물가 상승률 이런 거의 여파로 인해서 수요가 줄면서 파운드리 주문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4분기에는 글로벌 10대 파운드리 업체 총 매출이 3분기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은 호황이었습니다. 대신 삼성전자의 또 다른 장점은 무엇인가 하면 TSMC처럼 파운드리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죠. 다들 아시다시피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입니다. 스마트폰 제조 사업도 하고 있죠. 또 백색가전이라고 하죠. 각종 이 가전제품도 세계적인 품질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거기다가 5G 통신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가입자 4억 2천만 명, 인도 1위 통신사 릴라이언스 지오의 5세대 5G 이동통신 네트워크 장비를 공급을 하게 됩니다. 릴라이언스 지오는 중국의 차이나텔레콤에 이은 가입자 수 세계 2위의 통신사예요. 거기를 뚫은 거예요. 앞서서 삼성전자는 인도 2위 사업자 바르티 에어텔과 5G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현지 1위, 2위 사업자 모두에게 이젠 5G 장비를 납품하게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양사에 공급할 물량은 최대 수조 원 상당으로 추산이 됩니다. 14억 인구를 가진 인도, 인구로 보면 중국 바로 다음이죠. 중국에 이은 세계 2위의 이동통신 시장이에요. 인구 14억 명이 포진한 만큼 무선통신사 가입자도 지금 11억 명에 달합니다. 인도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열리는 인도의 5G 시장을 발판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로써 삼성전자는 인도의 1등, 2등 사업자의 총 8억 명에 육박하는 이동통신 가입자들에게 5G 인프라를 공급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기준에 인도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이 릴라이언스 지오가 42.8%, 에어텔이 35.6%였어요. 그래서 에어텔은 먼저 공급을 뚫었고 이번에 릴라이언스 지오 1등 사업자까지 뚫은 겁니다. 인도 이동통신 이용자의 80%가량이 이제 삼성전자 장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는 8월 5G 주파수 경매를 마치고 10월 첫 5G 상용화에 나섰는데 릴라이언스 지오는 2023년 말, 에어텔은 2024년까지 전국망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두 회사의 설비 투자비가 총 22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삼성전자는 이 중에서 노키아, 에릭슨, 유럽의 이 회사들에 이어서 약 15에서 20% 내외를 차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제 주문 수주받는 것을. 이 경우 삼성전자의 인도시장 5G 장비 총 수주액은 최대 5조 원대까지 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릴라이언스 지오는 5G 시절에 삼성전자 장비를 단독 공급받아서 인도 1위 업체로 부상한 전례가 있거든요. 삼성전자와 각별한 관계를 맺어온 만큼 이번 5G 장비 공급에서도 대규모 물량을 배정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아주 큰 상태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었습니다.